일단 견적에 대해서는 설명을 제가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어백이 터졌다고 무조건 큰 사고는 아니다. 이분 말이 맞습니다. 에어백이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큰 사고는 아닙니다. 진짜 살짝 이게 데미지가 있어도 에어백이 터진 경우가 있어요. 그런 차량들은 당연히 큰 사고는 아니죠. 근데 솔직히 이 벤츠 E클래스 220D는 좀 적은 사고는 아니에요. 진짜 하체 쪽을 좀 약간 심하게 쳐서 뭐 중간 정도 한 요 정도 사고 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태까지 사고차 수리해 본 사람으로서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에어백도 이렇게 다 터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리고 댓글을 다신 게 가해자 입장에서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렴이로 수리해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보이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정말 솔직히 저 업자예요. 업자입니다. 예, 중고차를 하기 때문에 업자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해자 입장에 정신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저렴해서 중간 마진을, 제가 뭐 그런 걸로 해서 뭐 중간 마진을 챙겨서, 저는 좀 약간 그런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도 물론 업자고 이걸로 먹고 사는 직업이긴 하지만, 물론 그리고 중고차라는 게 잔존물이라는 게 워낙 인식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시라고 좀 더 챙겨드리는 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쳐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차량을 가져가게 되면은 다시 수리를 해서 재판매를 하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또 얘기를 하자면은 금액이 여기에서 뭐 수리비하고 뭐 다 합쳐서 뭐 4천만 원이 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수리 기간이 수입차가 뭐 중고 부속하고 뭐 새거 부속 쓰겠지만 대략적으로 뭐 한 달에 두 달 사이가 걸립니다. 무조건 뭐 상품하고 뭐 시운전하고 이렇게 해보면요, 한 달에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 그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가, 이 정도가 한두 달 정도가 이제 묶여버리게 되면은 그 돈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투자 비용은 저희는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 내 돈 3, 4천이 묶여 있는데 그거만큼 이윤을 저도 창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또 판매를 하게 되면은 또 판매 기간이 뭐 바로 팔리는 것도 있겠지만, 판매 기간이 뭐 한 달, 두 달, 뭐 세 달, 뭐 이렇게 걸릴 수도 있고, 진짜 많게는 잘못 걸리면은 6개월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리가 중고 부속이 없어서 진짜 1년 동안 가본 적도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정말 드문 경우예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위험 부담을 감고, 물론 저희 입장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위험 리스크를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진은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뭐 공짜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돈에 들어간 만큼 그거에 대한 이윤을 창출해서 저도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고객님 입장에서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해요. 워낙에 좀 뭐 큰 돈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묶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요. 시간도, 수리 기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분도 정말 많은 곳을 알아보셨어요. 한 2, 3일 후에 뭐 판매하겠다고 이렇게 전화 주셨어요. 왜냐면 이런 뭐 중고차 업체는 뭐 서류를 가져가서 이전을 안 한다거나, 이전을 굉장히 늦게 한다거나, 이 차를 다른 데로 또 팔아먹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좀 이런 바닥이 좀 약간, 그냥 막말로 얘기하면 좀 더럽습니다, 진짜. 그런 뭐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뭐 정확하기도 하고, 뭐 유튜브나 블로그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그리고 금액도 많이 쳐드렸으니까 이제 고객님께서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한테 판매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고 차량들을 판매하시는 분들 최소한 한두 군데는 다른 곳에서 알아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파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견적을 많이 내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고객님들 일 처리도 정말 정확하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요. 빠르게 처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고객님이 여기 부분에서 신경을 안 쓰고 또 다른 일을 또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하는 편입니다. 절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뭐
뭐 정신이 없고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뭐 금액을 뭐 완전히 뭐 싸게 매입하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고객님들도 많이 알아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예. 그리고 얼마에 매입하였는지 얼마에 판매하였는지 얘기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고객님들은 한 달에 한 30명 정도 각기 다르신 분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애매모호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는 고객님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 또 영업 비밀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얼마에 매입했다 뭐 이런 거를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수리할 바에는 새 차를 사는 게 더 낫다고도 언급. 네, 제가 언급했어요. 수리를 할 바에는 새 차를 사는 게 더 낫다고 언급을 했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저 정도 파손에 전손 처리면 개나 소나 다 전손 처리합니다. 저는요, 이거 전손 처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음주 사고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음주 사고차랑 전손 처리랑은 틀려요. 이거는 보험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손 처리 자체가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뭐 여기 보니까 싼 마일로 수리하면 2천 후반이면 가능합니다. 싼 마일로 수리 1천 후반이면은 솔직히 저는 이거를 수리를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부품값이 좀 많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거 수리할 때 1천 후반이면은 이분께서 다 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하면은 그 남는 게 없습니다. 정말로 진짜 고생만 2달 동안 고생만 하고 남는 게 없어요. 이런 거는 거의 봉사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뭐 이분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뭐 부품을 뭐 공짜로 구해 온다거나 뭐 그렇게 하면은 뭐 물론 가능하죠. 부품을 공짜로 구해 온다고 하면요, 거의. 다만 싼 마일 수리했을 때 추후 문제가 생길 가능성 높습니다. 벤츠 BM은 전자계통 쪽 센서가 민감해 사소한 문제에도 경고등이 바로 뜨기 때문이죠. 경고등 바로 뜨는 거는 국산차보다 훨씬 더 민감합니다. 이건 맞는 얘기고요. 제가 읽었을 때는요. 그리고 추후에 문제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량을 똑바로 수리하면 추후에 문제 생길 일이 없겠죠. 그리고 뭐 경고등이 뭐 뜬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자율주행 쪽이 가끔씩 뜨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부분들은 잘 수리하고 차대를 잘 맞추고 이렇게 되면 경고등 뜰 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전손 처리를 얘기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개나 소나 다 전손 처리합니다. 제가요 요번에 전손차 하나 또 가져왔거든요. 사고 전손차. 사고가 났는데 정말 노아다이 하나 부러지고 휠만 손상이 갔어요. 노아다이 그리고 휀다 하나만 손상이 갔거든요. 근데 차량 가격이 내가 봤을 때 이거 4천만 원 정도 잡혔어요. 근데 수리비가 얼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요거는 진짜 차값을 넘길 수가 없어요. 근데 전손이 돼 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경미한 사고로 전손이 된 영상을 올릴 거고요. 진짜 경미하게 됐습니다. 전 그런 차를 진짜 많이 봤어요. 앞판내만 교환인데 전손이고요. 휀다 하나만 교환인데 전손입니다. 물론 하체는 먹었겠죠. 차량 가격이 다 완전히 오버가 됐지 않은데도 전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만, 뭐 보험사랑 어떤 뭐 분쟁이 있던지 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그 진짜 경미하게 사고 났는데도 전손이 된 차량을 제가 며칠 후에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따로 영상 찍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분께서 3,000 이상은 줘야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한 3,200 정도로 매입을 책정을 하면은 3,200에서 수리비가 이제 1,500만 원 정도 들어오고, 물론 그냥 부품값만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3,200에서 1,500만 원, 4,700이에요. 4,700에서 이제 이전비가 이제 또 1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4,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거 한 뭐 2달 정도 걸리니까 2달 후에 수리를 다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때 시세가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신차급이어가지고 금액이 좀 빨리 떨어져요, 신차급이.
그러면 4,800이잖아요. 그럼 5,000에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200만 원을 마진을 보고 한다는 거는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망하는 길입니다, 이거는. 왜냐면 중고차도 대략 10% 정도 마진을 보고 가져옵니다. 근데 이건 수리까지 해야 되고 2달이나 걸려요. 근데 중고차는 이미 완성이 돼 있는 상태에서 갖고 옵니다. 그냥 무사고로 그냥 중고차 그냥 잘 다니는 거 그 상태에서 가져오는 것도 10% 마진을 보는데 대략적으로 이런 사고차 있는 거는 물론 마진을 더 봐야 되죠. 만약에 이게 정상 시세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5,500이라 그러면요. 이거 정상 시세가 5,500 10% 마진 먹으면 한 500만 원은 보고 가져와요, 이 차를. 뭐 물론 때에 따라서 300만 원 보고 400만 원 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사고차를 200만 원 마진을 보고 온다는 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진짜. 그냥 무너지는 길입니다. 1년 안에 그냥 문 닫습니다. 1년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잔존물 하는 공업사들이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잘 못해서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진짜 이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매입가 3천 이상에 대한 그 답변을 다 해드렸고요. 이 댓글로 인해서 저를 구독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오해가 생길까봐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됐고요. 다시 한번 틀린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지적을 해 주십시오. 제가 바로 제 나름대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인간이기에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저도 100%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조금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긴 시간이었지만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